엄마 뒤에 숨어, 은우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서울 종로구 낡은 골목 안쪽 따뜻한 한약 향기가 스며나오던 작은 한방차 카페의 평화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은 사내 셋이 거친 발걸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목덜미까지 기어오른 문신, 험상궂은 얼굴, 그리고 비열한 미소. 이들의 등장만으로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8세 젊은 여성 이다은은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카페 구석 작은 놀이 공간에서 레고 블록을 쌓고 있던 5살 아들 은우.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주전자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내 다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증채무 계약서. 5년 전 사랑한다던 남자가 다은 몰래 그녀의 이름으로 작성해둔 악몽 같은 문서였습니다. 원금 3천만 원에 불어난 이자가 지금은 1억 2천만 원. 가슴을 짓누르는 숫자였습니다. 쾅! 우두머리의 발길질에 테이블이 넘어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려낸 오미자차가 담긴 찻잔들이 바닥으로 나뒹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붉은 차 물이 마룻바닥에 번지며 마치 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날카로운 소리에 은우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은은 재빨리 몸을 돌려 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느다란 몸이었지만 그녀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거친 손이 다은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은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건 사채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서운 광경이 아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카페 밖 골목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군용 점퍼를 걸치고 때 묻은 털모자를 눌러쓴 초라한 행색.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천양그룹 회장 서진우, 73세.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소나기에 넣은 재계의 거물이 지금 거지 행색으로 며느리 될 여자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돈을 노리는 여우일 거라고. 미혼모라는 신분으로 재벌가 아들에게 접근한 계산적인 여자일 거라고. 마이너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설거지하시면서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서진우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앞에서도 다은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제발 아이 앞에서는 이러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아니가 아니라 오직 아이만을 걱정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은우가 소중히 안고 있던 토끼 인형을 낚아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내들이 인형을 바닥에 내던지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닫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은우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눈물을 삼키며 골목 밖 서진우의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는 아직 명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 비겁한 사채업자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저런 상황을 만든 세상을 향한 것인지 혹은 며칠간 저 여자를 의심하며 감시해온 자신을 향한 것인지 서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에 전화 한 통이면 저 사채업자들쯤은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지켜봐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확신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다은이 일어났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차를 닦았습니다. 은우를 안쪽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 안으로 나와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동네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한방차 봉사의 날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불가능했습니다. 카페 매출은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월세와 재료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은우 분유값과 병원비를 대면 빚만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얼굴에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 내일 어르신들께 대접할 한방차 재료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추, 생강, 오미자, 도라지. 골목 밖 서진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그의 낡은 점퍼를 흔들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 불빛 속에서 홀로 내일을 준비하는 젊은 여자의 뒷모습. 서진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이 평생 만나온 그 어떤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돈 앞에서 비굴해지는 인간들, 권력 앞에서 아부하는 인간들,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짓밟혀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일 남을 위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우의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70평생 느껴보지 못한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5년 전 2019년 가을 서울 모 대학 캠퍼스 뒷문 앞 작은 공원. 23 대학생 이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줄,
선명한 두 줄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주변으로 또래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취업 걱정을, 누군가는 시험 스트레스를, 누군가는 연애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23의 고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세계는 그 순간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2년간 사귀어온 남자친구 앞에서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김민재 같은 과 선배였고 다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졸업도 안 했고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미안하지만 책임질 수 없다고. 다은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자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절박함을. 일주일 후 민재는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꺼졌고 SNS 계정은 삭제됐고 심지어 학교도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은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둔 사채가 3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사채업자의 협박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명백히 다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지으며 근근히 살아온 부모님은 딸 하나 대학 보낸 것만으로도 허리가 휘었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은은 결심했습니다.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갚기로. 임신 7개월이 되던 날까지 다은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을 감추기 위해 큰 옷을 입었습니다. 도서관 아르바이트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병행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자며 버텼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몸무게는 임신했는데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진통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강렬하게. 다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님도 없는 한밤중 편의점에서 홀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다은은 의식을 잃어가며 한 가지만 되뇌었습니다. 제발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병원 응급실. 새벽 4시 32분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2.8kg의 건강한 사내 아이. 은우. 온 세상이 너를 반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출산 비용으로 200만 원의 빚이 더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다은의 통장 잔고는 8만 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좁디 좁은 2평 남짓한 공간에서 다은은 은우를 키웠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울면 옆방 사람들이 벽을 쾅쾅 쳤습니다. 다은은 아이를 안고 복도를 오가며 달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분유값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저혈당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다은을 부축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따뜻한 호빵 하나를 쥐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다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습니다. 다은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온기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자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다은은 낮에는 은우를 업고 재래시장을 돌며 한약재를 배웠습니다. 인터넷으로 독학했습니다. 밤에는 은우를 재우고 한방차 만드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대추차, 생강차, 오미자차, 도라지차. 재료는 싸지만 정성을 들이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보온병에 차를 담아 시장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권유했습니다. 이 차 참 구수하다고 장사해 보라고. 2년간 모은 돈 500만 원으로 다은은 종로 뒷골목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0만 원. 3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다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옹기 한방차라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도 한두 명 들어올까 말까 했습니다. 적자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동네 어르신들 무료 한방차 대접.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그 할머니의 온기를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은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애 하나 키우기도 빠듯할 텐데 무슨 여유로 공짜 장사를 하냐고. 하지만 다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온기를 나눠드리는 거라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라고.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정성스럽게 우린 한방차.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는 젊은 여자. 어느새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금 3천만 원은 5년 사이 1억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은은 무료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우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돈이 없냐고. 다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우리한테는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다은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6개월 전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서민준, 34세,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대추차 한 잔을 주문했고 한 모금 마신 뒤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릴 적 끓여주시던 차 마시라고, 그리운 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매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손님으로, 그 다음엔 친구로, 그리고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은우를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아이를 업어주고 놀이터에 데려가주고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3개월 전 민준이 프로포즈했습니다. 반지도 없이, 꽃다발도 없이.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은은 울었습니다. 자신은 미혼모이고 빚도 많다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민주는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건 주변 시선이 아니라 다은과 은우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아버지 서진우 회장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미혼모, 빚더미, 학력도 없는 여자. 그런 여자가 천양그룹 며느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었지만 서진우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진우는 거지 행색으로 변장해 다은의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은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은우를 보살피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세상이 차가워도 사람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서진우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굳어있던 심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천양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발밑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벽면을 가득 채운 현대미술 작품들, 그리고 수억 원짜리 책상. 서진우는 비서실장이 건넨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다은, 만 28세, 미혼모, 학력대학 중퇴, 현재 종로구 소재, 한방차 카페 운영, 사채 채무 1억 2천만 원. 차가운 활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추가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매달 적자인데도 동네 노인들 무료 봉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쇼하는 거라고, 자기 아들 눈에 들려고 연기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 부사장님의 결혼 의사가 확고하다고,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서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낡은 건물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들. 서진우는 그곳 출신이었습니다. 73년 전 그도 그런 판자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굶주림을 알았습니다. 무시당하는 서러움을 알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노점상을 하고 작은 가게를 차리고 도매업을 시작하고 결국 유통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봤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권력 앞에서 어떻게 비굴해지는지, 순수한 척, 착한 척 하다가 돈만 보면 본색을 드러내는 인간들. 서진우는 그런 인간들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잠시 후 서민준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단정한 이목구비, 하지만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서진우는 책상 위 보고서를 밀어냈습니다. 결혼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다은이 좋은 사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미혼모의 빚쟁이라며 차갑게 일축했습니다. 민준이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습니다. 다은은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서진우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가난뱅이들이 하는 말이라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라고 냉소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한다고, 돈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그게 현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예전에는 가난하지 않았냐고. 순간 서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도 가난했습니다. 판자촌에서 굶주리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국수집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시절 동네 사람들은 서진우네 가족을 무시했습니다. 돈 없다고,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서진우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놈들을 다 짓밟아 주겠다고. 복수였습니다. 가난에 대한, 무시에 대한, 세상에 대한 복수.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인정도 없이, 자비도 없이, 오직 돈과 권력만을 위해.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서진우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라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른다고.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은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심지어 다은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소개했다고. 서진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천양그룹 며느리가 되는 줄도 모르고 민준을 만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은은 제 마음만 보고 저를 선택했다고, 제발 한 번만 만나보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호통쳤습니다. 자신이 70평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다고, 돈 앞에서 안 무너지는 인간은 없다고, 특히 가난한 놈들은 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서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언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직접 시험해 보겠다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서진우는 신경 끄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그 여자의 본색을 까발려 놓겠다고. 그날 밤 서진우는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가장 낡고 더러운 옷 한 벌을 구해오라고, 노숙자처럼 보여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일정은 전부 취소하라고, 한 달간 잠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서진우는 질문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틀 후 서진우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군용 점퍼, 구멍난 운동화, 때 묻은 털모자.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덥수룩해진 수염.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60년 전 판자촌에서 굶주리던 자신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이 꼴로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겠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진우는 종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옹기 한방차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젊은 여자가 손님에게 차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이다은. 서진우는 골목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어디 한번 제대로 시험해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거라고. 노숙자 행색의 자신을 보면 혐오의 눈빛을 보낼 거라고. 하지만 서진우는 몰랐습니다. 이 시험이 결국 누구를 변화시킬지, 감시자가 감시당할지, 시험하는 자가 시험받을지. 골목 끝에 쪼그리고 앉은 초라한 노인. 그 노인의 70평생 신념이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우는 카페 건너편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다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는 빗물을 흡수하며 무거워졌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73세 노인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의 본색을 확인할 때까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비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다은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진우에게 향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떨고 있는 초라한 노인. 다은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잠시 후 카페 뒷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과 비닐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체를 눈치챈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은의 얼굴에는 의심이 아니라 순수한 걱정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은이 서진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셨고 얇은 앞치마가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떨고 있는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생강대추차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향이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서진우는 당황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자를 더 깊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비 맞으시면 감기 걸리세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비 그치실 때까지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우의 투박한 손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 온기가 얼어붙은 손가락을 타고 심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서진우는 목소리를 쉬게 만들어 거칠게 물었습니다. 왜 나 같은 거지한테 이런 걸 주냐고. 돈도 안 받고. 다은이 빗물에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가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배고픈 건 죄가 아니라고. 힘들게 사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다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보니까 예전에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 생각나서요. 서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은이 비닐에 싼 것을 풀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참치와 계란, 단무지가 들어간 소박한 김밥. 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는 게 맛있어요. 서진우는 김밥을 받아들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연기다. 이건 연기일 뿐이라고. 자기 아들 눈에 들려고 평소에도 이런 걸 연습해 온 거라고. 하지만 다은의 젖은 앞치마를,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을 보자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다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비 그치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 더 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은우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우는 홀로 남겨진 빗속에서 손에 든 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생강대추차. 서진우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6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판자촌 골목 끝 작은 국수집을 하시던 어머니. 추운 겨울날 장사가 안 돼 손님이 없던 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생강차의 맛이었습니다. 서진우의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가 따끔거렸습니다. 차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산 없이, 대가 없이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온기. 서진우는 평생 그런 온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후로는 모든 사람이 그의 돈과 권력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순수한 호의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 푼의 이익도 없이 그저 떨고 있는 노인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진우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볶은 김 알맞게 간이 밴 밥, 그리고 신선한 재료들. 비싸지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수천만 원짜리 식사를 수없이 해왔지만 이 김밥 한 줄이 그 어떤 요리보다 가슴을 울렸습니다. 비가 조금씩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품속에 김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은이 은우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었고 다은도 따라 웃었습니다. 서진우는 골목을 빠져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고. 아직 확인할 게 남았다고.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김밥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밤이 되었습니다. 서진우는 호텔 스위트룸이 아니라 근처 여관 쪽방에 묵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행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좁고 낡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하지만 서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은이 건넨 차 한 잔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목소리가, 미소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갠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인가? 서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0평생 쌓아온 편견이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확인하겠다고, 분명히 어딘가 구멍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진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60년 전 판자촌 골목에서 어머니가 국수를 끓이던 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다은의 얼굴로 변해가는 꿈. 서진우는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닫기 직전에 그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서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 점심 손님이 들어오기 전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우는 골목 구석 쓰레기통 옆에 앉아 신문지를 펼쳐들고 카페 안을 관찰했습니다. 다은은 주방에서 한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대추를 씻고 생강을 다지고 도라지를 다듬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서진우가 며칠 전 목격했던 바로 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문신, 험상궂은 얼굴. 우두머리가 다은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서진우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우두머리가 탁자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다은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사내의 입에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500만 원은 어디 있냐고, 오늘까지라고 했냐고.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페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찻주전자를, 찻잔을, 의자를, 테이블을,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벽에 걸린 액자를 뜯어냈습니다. 은우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였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된다고, 아이가 엄마 생일 선물로 그린 거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비웃으며 액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다은이 바닥에 무릎 꿇고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그림을 주워들었습니다. 서진우는 골목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 비겁한 놈들을 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노숙자가 아니라 천양그룹 회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시험은 무의미해집니다. 우두머리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이 가게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은우의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깨진 유리를 치웠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어르신들 무료 한방차 봉사의 날이었습니다. 서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은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가게 문을 닫을 판인데, 당장 500만 원이 급한데 저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은은 창고에서 큰 냄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추, 생강, 도라지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어르신들께 대접할 한방차 재료였습니다. 서진우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에서 일어나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거지 노인의 모습으로 다은이 고개를 들어 서진우를 보았습니다. 어제 차를 대접했던 그 할아버지. 다은은 피곤한 얼굴에도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서진우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지금 이 상황에 무슨 한가하게 남 먹일 준비를 하고 있나? 다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대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보셨죠? 제 형편이 어떤지. 근데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해요. 서진우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약속? 자네부터 살아야 약속도 지키지. 당장 내일이면 가게 문 닫을 판인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다은이 고개를 들어 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굶었던 적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일자리를 잃어서요. 그때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매일 김밥 하나씩 주셨어요. 공짜로. 그 김밥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누군가의 김밥이 되고 싶어요. 서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오실 할머니들 있잖아요.
한 분은 폐지 주우시는데 무릎이 안 좋으셔서 매일 아프세요. 또 한 분은 자식들한테 버림받으셔서 연락할 때도 없으세요. 그분들한테 이 차 한 잔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할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그분들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서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우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은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70평생 신념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돈 앞에서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당장 내일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도 남을 걱정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서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다은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된 빚 전부 확인해서 갚아버리라고. 그리고 어제 그 사채업자들 신원 파악해서 다시는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하라고. 전화를 끊은 서진우는 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한약재를 손질하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 가늘고 연약한 어깨였지만 그 어깨가 지고 있는 무게는 세상 무엇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온전히 혼자 짊어지고 있는 여자. 서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강한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진우는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골목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은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은우를 엎고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모습을,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서진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70평생 돈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푼도 없는 여자가 자신보다 훨씬 부유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서진우는 골목을 빠져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70년 동안 완전히 틀렸다고. 그리고 그 한마디는 한 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섯째 날 토요일, 무료 한방차 봉사의 날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새벽부터 카페 앞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봉사를 하는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거지 행색의 노인으로서. 오전 10시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이 현수막을 걸고 있었습니다. 무료 한방차 대접이라는 글씨. 서진우는 골목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천천히 카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은이 문 앞에서 서진우를 발견하고 화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한약 냄새가 코를 감쌌습니다. 대추, 생강, 감초, 계피, 여러 약재가 어우러진 향이었습니다. 다은이 서진우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차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밝은 에너지만이 있었습니다. 곧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리어카를 끌고 온 할머니, 모두 낡은 옷차림에 거친 손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은이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할아버지,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한 차 드시고 몸 녹이세요. 각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이름을 부르고 몸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서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저 여자는 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작은 쟁반을 들고 어르신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5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물수건을 나눠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은우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서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은이 큰 주전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대추생강차였습니다. 한 분 한 분 앞에 정성스럽게 따라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아, 따뜻하다는 감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 이렇게 대접받을 때가 어디 있겠니? 다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니들 오셔서 제 가게가 더 따뜻해지는 걸요. 서진우는 구석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은의 미소가, 움직임이, 말투가 전부 진심이었습니다. 가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은이 서진우 앞에도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차는 특별히 제가 정성껏 우렸어요. 대추랑 생강이 많이 들어가서 속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서진우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코를 간지르는 구수한 향. 서진우는 천천히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은 60년 전 판자촌 골목 끝 작은 국수집,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끓여주시던 생강차의 맛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손님이 없어도 웃으며 차를 끓이시던 어머니, 지나가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국수 한 그릇 공짜로 주시던 어머니, 서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사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서진우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성공한 후 어머니의 가난이 창피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도 바빴다는 핑계로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과거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 한 잔이 모든 것을 되살렸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어머니의 미소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차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아니, 차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이 젊은 여자가 어머니였습니다. 가난해도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마음, 자신이 힘들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믿는 마음. 다은은 서진우가 평생 부정하고 짓밟아온 어머니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0대 노인이 카페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다은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은우가 서진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이 서진우의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울어요? 서진우가 고개를 들어 은우를 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 순수한 미소. 은우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요. 엄마가 그랬어요. 서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탕을 받았습니다. 5살 아이가 건네는 작은 위로. 하지만 그 위로가 수천억 원의 재산보다 귀했습니다. 서진우는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은우야. 할아버지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살았어. 다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차가 입에 안 맞으세요? 서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차는 내 평생 마신 차 중에 가장 맛있어. 그리고 가장 귀해. 서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니까 제가 더 기뻐요. 서진우는 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맑은 눈빛, 저 순수한 미소, 저것이 진짜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우는 그날 오후 내내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은우가 장난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회의실에서 보낸 시간보다 이 작은 카페에서 보낸 몇 시간이 더 값졌습니다. 해질 무렵 어르신들이 하나둘 돌아가셨습니다. 다은이 한 분 한 분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달에 또 봐요. 할머니, 무릎 조심하시고요.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다은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우도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계세요. 차 한 잔 더 드릴게요. 서진우는 다시 앉았습니다. 다은이 신선하게 우린 대추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진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이 자리가 더 따뜻했어요. 서진우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런 일을 하나? 돈도 안 되는데. 다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거든요. 그때 받은 도움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은이 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옛날에 힘드셨죠? 서진우가 놀라 다은을 보았습니다. 다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눈빛 보면 알아요. 많이 힘든 시간을 견뎌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따뜻하신 것 같고요. 서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정체도 모르면서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자고. 이 여자는 진짜라고. 아들이 평생 만나도 다시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서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다은 씨.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 다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오세요. 서진우는 카페를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나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이 긴장했습니다. 서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이다은 씨 말이다. 민준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너 말이 맞았어. 전화 너머로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서진우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여자 데리고 와.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결혼 축복하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우는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르쳐 주신 게 뭔지,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서진우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70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말, 서울 강남 한 고급 한정식당 VIP룸. 민준이 다은과 은우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다은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민준의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강력히 반대하던 분이 갑자기 만나자고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새 옷을 입고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VIP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노인이 창가에서 있었습니다. 뒤를 보이고 서 있던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다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선물 상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 얼굴, 며칠 전까지 카페 앞 골목에서 보던 그 거지 노인. 아니,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우, 천양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다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할아버지가 아니라 회장님이셨다는 건가요? 저한테 차도 받으시고 김밥도 드시고 그게 다. 다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러 온 거였구나. 가난한 미혼모가 재벌가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구나. 서진우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다은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우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서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눈빛,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 이용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의 눈빛. 서진우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양그룹 회장, 수천억 자산가,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는 남자가 28세 젊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 놀라 아버지를 불렀지만 서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다은 씨. 내가 잘못했소.
다은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하지만 서진우는 고개를 들어 다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참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을 증오하며 살았소. 가난한 사람들은 돈 앞에서 무너진다고 믿었소. 그래서 당신을 시험했소. 거지로 변장해서 당신이 돈 없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봤소.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소. 완전히 틀렸어. 당신은 한 푼 이익도 없이 나한테 차를 대접했소. 비 맞는 거지한테 김밥을 줬소. 당장 내일 가게 문 닫을 판인데도 동네 어르신들 무료 봉사를 포기하지 않았소. 서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끓여준 차 한 잔이 60년 만에 나한테 어머니를 돌려줬소. 내가 평생 부정하고 짓밟아온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당신이 지키고 있었소. 서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맙소, 다은 씨. 그리고 정말 미안하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용당한 것 같아서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 노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 70평생을 살아온 무게가, 그 깊은 상처가, 그리고 이제야 깨달은 후회가 모두 느껴졌습니다. 은우가 다은의 뒤에서 나와 서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무릎 꿇고 있어요? 아파요? 은우의 순수한 목소리에 서진우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살 아이가 작은 손으로 서진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요, 할아버지. 서진우는 은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우야,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너희 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어. 은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사과하면 돼요. 엄마가 그랬어요.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된대요. 서진우가 다시 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은 씨,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우리 민준이와 결혼해 주시오. 내가 평생 본 사람 중에 당신만큼 고귀한 사람은 없었소. 당신이야말로 진짜 부자요. 마음의 부자. 서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 다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 씨, 아버지가 잘못하셨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서진우가 카페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차를 마시던 그 뒷모습을, 은우에게 사탕을 받고 고맙다고 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를.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노인의 진심이었습니다. 다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서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민재 오빠한테 배신당하고 나서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민준 씨 만나면서 다시 믿어보기로 했어요. 사람을 믿는 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고. 다은이 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민준 씨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거. 서진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믿소. 이제 믿소. 아니, 처음부터 당신이 진짜라는 걸 알았소. 다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요. 서진우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서진우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민준이 다가오자 서진우는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잘 살아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다은 씨, 당신이 지켜온 그 따뜻한 마음 평생 잃지 마시오.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요. 네 식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진우, 민준, 다은, 그리고 은우. 문을 닫고 들어온 직원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우는 음식보다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미소를, 며느리 될 여자의 맑은 눈빛을, 손자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이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70년을 돌아와서야 찾은 것. 서진우는 비로소 평화를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진우가 다은에게 말했습니다. 다은 씨, 내가 당신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다은이 궁금한 눈으로 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양상생재단.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재단을 만들려고 하오. 서진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었으면 하오. 당신의 온기 한방차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요. 다은이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큰일 할 능력이 없어요. 대학도 중퇴했고 경험도 없는데. 하지만 서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한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마음이 있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따뜻한 마음. 서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돈은 많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소. 당신이 가르쳐 주시오. 돈을 사람으로 만드는 법을. 다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다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은 씨, 할 수 있어요. 당신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은우가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최고. 엄마는 뭐든 잘해요. 다은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서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70평생 지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진우가 은우를 어깨에 태웠습니다. 민준과 다은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불빛보다 네 사람의 미소가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극과 극이었던 두 세계가 진심이라는 다리를 건너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가득한 세계와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 천양그룹 본사 1층 로비. 거대한 벽면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천양상생재단. 그 아래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직원들, 봉사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가 희망을 품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재단 이사장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다은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작은 카페 주인이었던 여자는 이제 수백억 규모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맑고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문이 노크되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1호점 개소식 준비 완료됐습니다. 다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우, 민준, 다은, 그리고 은우.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종로 뒷골목. 예전 옹기 한방차가 있던 그 자리. 이제 그곳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유리창, 현대적인 인테리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공간. 입구에는 천양상생 재단 1호점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개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미혼모 자립 교육생들, 재단 직원들, 그리고 언론사 사람들. 하지만 다은의 눈에는 오직 몇몇 얼굴만 보였습니다. 매달 무료 봉사 때 오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맨 앞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진우가 축사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돈만 쫓아 살았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서진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1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서진우가 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 이다은 씨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도 남을 나눴습니다. 자신이 굶주릴 때도 타인의 배고픔을 걱정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서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은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사채에 쫓기고 가게 문 닫을 위기에 처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시절. 다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받은 온기를 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한 할머니가 호빵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호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호빵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차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은이 어르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작은 꿈이 이렇게 큰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우가 뛰어나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민준이 무대로 올라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우가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밝게 빛난 것은 네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첫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한방차가 어르신들께 제공되었습니다. 대추차, 생강차, 오미자차. 익숙한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르신들이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은은 직접 어르신들 사이를 오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생겼어도, 큰 재단을 운영하게 되었어도 다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내가 이렇게 크게 됐구나. 할머니 정말 자랑스럽다. 다은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재단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우, 민준, 다은, 은우. 네 사람이 카페 안에 남았습니다. 다은이 차를 우렸습니다. 1년 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네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앞에 두고 서진우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소? 돈이 많을 때도 권력을 가졌을 때도 이런 마음은 몰랐소. 서진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변하셨어요.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서진우가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이 된 것 같구나. 70년 만에. 다은이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서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소. 은우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가족이죠? 서진우가 은우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 은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개월 후 봄, 천양그룹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서진우가 정성껏 가꾼 정원이 식장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나무들 아래 하얀 의자들이 놓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세팅이었습니다. 다은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서진우가 다은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친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을 보는 그의 눈빛이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은우가 링 베어러로 앞서 걸으며 꽃잎을 뿌렸습니다. 하객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우가 다은을 민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잘 부탁하네,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진우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행복하거라.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부 신랑이 서약을 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돌보겠다는 약속. 두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떨림이었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단 교육생들이 준비한 노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음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피로 연장해서 서진우가 축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 그리고 내 인생의 은인 다은 씨. 서진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라오. 그리고 은우,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서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1년 전 나는 거지 행색으로 며느리를 시험했소.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시험 받은 건 나였소.
70년간 틀리게 살아온 내가 시험을 받았소. 그리고 낙제했소. 서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은 씨 덕분에 재시험 기회를 얻었소. 이제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아보려 하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권력이 아니라 온기를 위해. 서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네 사람은 정원 한쪽에 모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같이 사진 찍어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 돈보다 마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 1년 후 천양상생재단은 전국 20개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미혼모들이 자립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차와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은의 작은 꿈이 거대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종로 1호점 카페. 다은은 여전히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면 직접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사장실 책상이 아니라 이곳 주방에서 차를 우렸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25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산부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다은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자가 주저하며 앉았습니다. 다은이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여자가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은이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혼자 아기 낳고 빚에 쫓기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다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견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재단이 도와드릴게요. 여자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도와주시는 건가요? 다은이 여자를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당신의 호빵이 되어 드릴게요. 두 여자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희망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다은의 집. 서진우, 민준, 다은, 은우. 그리고 이제 다은의 뱃속에 있는 새 생명. 5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다은이 만든 소박한 저녁 식사.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비싸지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밥상이로구나. 민준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은우가 외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부자. 사랑이 제일 많으니까. 네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그 별빛 아래
한때는 서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증오했던 노인이 가난한 며느리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돈만 쫓던 재벌이 사람의 온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여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여자. 힘들어도 사람됨을 잃지 않았던 여자. 이다은. 그녀가 건넨 한방차 한 잔이 한 노인의 70년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천 명의 삶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은 온기가 거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식탁을 비췄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으로 연결된 가족.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천양상생 재단을 통해, 매달 토요일 무료 봉사를 통해,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사랑을 통해 온기는 끝없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였습니다.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눈 것이었습니다. 한 잔의 차에서 시작된 기적. 거지 행색의 회장과 미혼모 며느리의 이야기. 그것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은 계속됩니다. 온기는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